목포와 제주를 잇는 해저 터널 사업이 정치권에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2번이나 사업이 제동에 걸렸지만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손을 놓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석 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아 5월 영령 앞에서 사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두환 씨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로 이동할 수 있는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사업이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전남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뚫어 목포까지 오는 고속철도를 제주까지 연장하자는 것인데요. 그동안 2차례나 무산된 이 사업에 정치권이 먼저 나섰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고속철도 사업의 이동 경로입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해남까지 연장한 뒤 해남에서 보길 도는 해상교량으로 다시 이곳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뚫어 연결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로도 3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남과 제주가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해 본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했고 민선 6기에 전남도가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지만 제주가 제2공항에 주력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요역 조사비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남 산하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정차역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36조, 33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거든요. 세계 최장의 해저 터널 시공을 하고 그 기술 보유국이 돼요. 사업 추진이 2번이나 무산되면서 아예 국고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전남도도 정치권이 먼저 움직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해서 제주도에서 좀 하자는 이야기가 좀 먼저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저터널은 사업비만 20조 원에 공사 기간만 15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 용역 결과는 물론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국책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사흘 동안 전해드렸는데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당원 모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는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민주당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당원 모집 의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 산하기관장과 임원들도 다수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광산갑 선거구에서도 당원 모집이 문제가 돼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는 입당원서와 주소지 허위 기재 등의 제보가 잇따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의뢰한 건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역에서 있었고 경찰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김사모 광산구청장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이혼 법률 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불법 당원 모집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이 당원 모집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보니 지역 기반이 약한 후보일수록 당원 모집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출 권한이 있는 당원의 당적 보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당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경선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원 모집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고,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당원 모집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첫 민선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에 박철수 전 목포대학교 교수와 김재무 전 전라남도 의회 의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두 후보가 등록했다면서 오는 9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1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통해 공약을 알리고 선거인단이 후보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공약과 양력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치러지며 선거인단은 3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지 석 달여 만에 다시 이뤄진 광주 방문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희생자의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인 5월 어머니 집.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들어섭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 씨입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정현의 5월 어머니 집 이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머님들의 희생과 노고가 큰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평소 광주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쓴 책 탈대일본주의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일제 만행을 사죄한 인물인데 이를 상기시키면서 아버지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어머니 집에 앞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유품을 살펴봤습니다. 5월 어머니 집 관계자들은 방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진정성을 좀 더 보여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절대절명에 처해 있는 진상규명 문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라고 이렇게.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인데 재현 씨가 앞으로 개인 차원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전라남도가 한파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3월 중순까지 한파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과 한파 취약계층 비상 연락망 유지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이 기간 수도관 동파 민원 처리 상황실과 농축산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경우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암 무화과 산업특구와 진도 민속문예특구 그리고 보성 녹차산업특구를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했습니다. 영암의 경우 무화과 특화 사업을 통해 농가 매출을 2년 새 200억 원 이상 끌어올렸고 진도는 민속문화예술자원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지역특구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의 특화 사업에만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오늘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 자락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 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리산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이동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나무 아래에서 땅을 파헤치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지난 9월 포착된 영상입니다. 무주 덕유산 자락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 가슴곰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새끼와 성체의 중간 나이대인 아성체로 추정용 발신기를 착용한 흔적이 없어 자연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장수군에서 발견된 반달 가슴곰과는 다른 개체로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 또는 복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동면 시기인 12월 말 이전에 유전자 표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생포 덫과 목은 채취 덫을 설치하고 무인 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무주 덕유산 자락 삼봉산은 등산객 발길이 뜸하고 참나무류와 단풍치 등 반달 가슴곰의 먹이가 풍부한 곳입니다. 국립공원 생물종보전원과 협의하여 무풍면 삼봉산 일원에 대해서 올무덧 등을 수거토록 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는 무주 삼봉산 일대에 반달 가슴곰에 적합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등산객의 안전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포 상공회의소 이한철 회장과 의원들이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영암군 영암읍 망호 1, 2마을 주민 37만 3천 원, 망호 1, 2마을 주민 35만 5천 원, 교동 1, 2마을, 송평 1, 2마을 주민들이 각각 30만 원, 용흥 1, 2마을 주민 25만 원, 용흥 1, 2마을 주민 14만 5천 원, 도포면 성산 3, 2마을 주민 18만 2천 원, 봉호 5, 2마을 주민 18만 원, 성산 1, 2마을 주민 15만 3천 원, 도포 1, 2마을 주민 14만 3천 원, 영호 3, 2마을 주민 14만 원, 봉호 3, 2마을 주민 11만 원, 신북면 신북교회 어린이집에서 50만 원, 모산 1, 2마을 주민 30만 5천 원, 행정 4, 2마을 주민 21만 원, 학동 1, 2마을 주민 18만 원, 이천 1, 2마을 주민 14만 4천 원, 행정 5, 2마을 주민 7만 원, 유곡 1, 2마을 월집 3, 2마을 주민들이 각각 6만 원, 군서면 양장마을 주민 35만 5천 원, 신덕정마을 주민 25만 5천 원, 평리마을 주민 25만 원, 진안마을 주민 18만 5천 원, 나간마을 주민 16만 5천 원, 신기동 마을 주민 10만 원, 원해창 마을 주민 9만 2,500원, 미안면 호포 1, 2 홍철이 씨 30만 원, 비례마을 주민 28만 원, 대초마을 주민들이 14만 8천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남 지역에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취업률은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전남에서는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15만 4천 명이고 이 가운데 60%인 9만 2천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모두 15만 8천 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한 여성은 9만 5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와 주식회사 해상케이블카 그리고 한국관광클럽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3자 공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목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해상케이블카를 기반으로 목포가 서남권 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 마케팅 등의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목포가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공모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